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작이랑 그 성취 기준 교육과정 구조를 볼 건데, 사실 성취 기준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자세한 해설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몇 개만 최대한 그 시간을 내서 조금 더 몇 개만 집중적으로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창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원리 맥락 활용이 있고 그것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범주로서 지식이 과정기능 가치 태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작에는 아마 여러분이 낯선 단어도 있고 익숙한 단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핵심 아이디어만 잠깐 먼저 볼게요. 자, 핵심 아이디어에 보면 음악은 지금 요거 1번 갑니다.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그쵸. 핵심 아이디어의 원리가 이거니까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즉 뭐야? 원리에 대한 거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창작에 속하는 음악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 아이디어 두 번째 맥락이죠. 그럼 요 맥락은 뭐에 속하는 창작에 속하는 맥락을 얘기하고 있겠지? 그쵸? 맥락이니까 지금 영역이보다 창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창작에 속하는 맥락은 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창작은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음악 창작인데 개인과 협력이래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주도와 공동체. 지금 역량도 같이 생각하면서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미 두 개가 나왔어요. 음악 창작은, 그러니까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셋이도 할 수 있대요. 그럼 뭐냐면, 이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작에 대한 활동을 혼자서도 여럿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맥락이잖아요.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것도 맥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음악 창작인데 음악 창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어. 즉, 음악 창작에 대한 맥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창작이라는 것도 인간의 감수성이랑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게 그 자체로 음악만이 갖고 있는 맥락을 말해주는 거죠.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대요. 자,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창작에서 중요한 거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읽을 때는 그 교과에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그치. 앞에 나왔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게 이렇구나. 이건 여기에 속하는 거구나.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창작에 대한 그 맥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한, 창작에 필요한 것들은 인간의 감수성이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져? 과정과 결과에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아이디어에서 활용 부분을 볼게요. 활용에서는 자, 인간이 창작을 했어요. 그쵸? 인간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그쵸? 어떻게 활용하래? 무엇을? 너희가 창작을 하고 싶어? 그래, 창작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양한 매체. 이거 뭐랑,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그치. 총론의 앞부분에 매체, 인공지능 항상 붙어서 나왔죠? 그치. 그러한 다양한 매체나 인공지능을 써도 되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활용하여, 자,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며 기여한다. 이건 뭐야? 창작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좀 맥락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창작이 기여? 자, 이 기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창작을 해서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음악을 만드는 행위는 인간이 개인적인 행위가 되든 여러 사람이 행위가 이제 창작으로 이어지든 결국엔 창작을 하는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음악을 창작하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어디에 효과를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차르트가 자기를 위한 음악을 막 그 작곡을 했어요. 그쵸?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작곡가가 개인적으로 자기 느낌을 창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창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음악적인 것들의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도 그 연주를 듣고 그 음악에 공감을 하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고 그 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음악적인 창작은 하나의 생산이라고 본다면 그 생산물이 결국엔 그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의 주류의 하나의 부분으로 남는 음악에 대한 문화를 이어갈 수도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작은 과정과 결과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적 주류라든지 그 문화적 형태를 나타낸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악뮤가 얼마 전에 음반을 냈잖아요. 그럼 이찬혁이랑 동생이 같이 음악에 자기가 창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악모의 그 음반은 지금 대중음악의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대중음악의 흐름에 뭐다? 기여를 하는 게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음악 산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쵸? 음악의 소비자층을 넓히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의지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문화로서 이해를 하게 되시면 훨씬 더 교육과정이 받아들이기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식이해 과정기는, 여기서, 그치. 지식이해 과정기는 가치 태도를 이제 여러분 같이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하나하나 정말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다 못해줘서 안타깝긴 한데,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소리랑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거, 저번에 그 연주 설명해줬던 그 맥락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봐요. 느낌이 또 있어. 그쵸? 아까 연주에서는 요 전 시간 거 보시면 느낌과 어울림인데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상상이 있고 여기는 아이디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지식 이해에 속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학생들이 이제 해야 돼. 그쵸? 뭔가를 이제 할 건데, 초등학교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이 바꾸기부터 들어가요. 바꾸기가 익숙해지면, 바꾸기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기에 접근해서 작곡의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주에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은 이제 비슷하긴 하면서도 다른데 같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느낌도 인지라고 얘기했었죠.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게 어떤 거지?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그 느낌도 다양한 음악을 접목을 해봐야지
다양한 음악을 통한 나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작을 할 때, 나 지금 꽃을 봤어. 예를 들어볼게요. 봄이 돼서 꽃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다. 자, 지금 내가 교수님이 아름답다?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교수님 머릿속에 이미 인지 구조에, 이런 느낌. 내가 꽃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이걸 느끼는 이런 감정은 아름답다라는 감정이구나. 아름답다라는 느낌이구나. 이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가 와요. 빗방울 소리가 막 들려요. 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 와, 되게 신비롭다. 이거 되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느낌을 자기가 인지해서 언어든 구체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어. 자,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럼, 이 아름다운 느낌을 소리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상이잖아요. 자, 이게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이 느낌을 소리로 나타내 볼까? 음악으로 나타내 볼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진 거를 학생들의 상상을 통해서 창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하는 거에 수준에서 넘어난 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는 여러분 구체성을 갖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꽃을 봤다. 아름다워요. 그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꽃을 보면서 어떤 걸 상상했니? 나비가 날아가는 그 날갯짓이 생각이 나요. 그 움직임, 나비가 날아갈 때 움직임을 저는 생각했어요. 자, 그래? 그럼 그 움직임을 음의 높낮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음을 높게, 낮게, 높게, 낮게 표현해봐요.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구체성을 띠는 거. 지금 이해되세요? 상상과 아이디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게.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구성을 해요. 자, 만약에 제주에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이건 느낌이야. 그치? 시원하다. 얘들아, 제주의 바람을 맞으면 어떤 게 떠오르니? 어, 얘들아, 제주의 바람이 상당히 시원했지. 그러면 그 시원한 느낌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니? 요거까진 상상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발을 담그고 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니면 시원한 물을 마실 때가 생각이 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상상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소리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바람처럼 실로폰을 이렇게 글리센도 표현을 해요. 아니면 몸으로 표현해 봐요. 아니면 뭐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쭉 흐른 뭐 주법을 써봐요. 아니면 애들마다 그 구체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상상 다음에 구체성을 띠는 걸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느낌과 상상과 아이디어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되셨죠? 그래서 초등학교 3상에서 상상을 상당히 많이 자극하고요. 이제 5, 6학년이 되면 그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과정과 기능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대 학생들 워낙 똑똑하니까 많은 것들 내가 바꾸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무언가를 습득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모방이라고 했었죠. 그쵸? 항상 모방 행위가 가장 먼저 나와서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익히고 그 다음에가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행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이제 고단위 행위인데 일단은 보고 듣기, 따라하기,
스스로 연주하기 그 다음에가 이제 바꿔보는 활동으로 지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차시서부터 이제 갈 건데 지금 여기 모방하여 나타내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창작인데 왜 모방하여 나타나기가 나오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리코더를 많이 하거든요. 자, 리코더로 선생님이 새로운 가락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따라라라란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 따라서 연주해 볼래? 따라라라라.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바꿔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라라란 이렇게. 그러면 따라라라란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창작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모방하여 나타나기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여 나타내기는 여러분 창작을 하기 전에 가장 기초 활동으로서 그것을 따라하여서 자기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여기서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저는 마지막 음을 바꿀래요. 어떤 아이는 저는 첫 번째 음을 바꿔볼래요. 어떤 아이는 중간에 있는 음을 바꿔볼래요. 이렇게 나중에 새롭게 창작으로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모방하여 나타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방하여 나타내기가 과연 창작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내용 요소를 보실 때는 그래서 맥락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울 말들을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뭐 표현하기, 바꾸기 나오고 조건에 따라 바꾸기. 이제 이 조건에 따라 바꾸기는 뭐냐면 뭐 세 개의 음을 활용하여 아니면 음 높이는 바꾸지 말고 뭐 이렇게 조건이 따라 붙거든요. 요건 교과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이 다른 용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작할 때 이제 매체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기보. 그럼 기보가 뭐냐면 악보를 그리는 거잖아요. 독보는 읽는 거고 기보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보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가나다라 마봐서 쓸 수 있어야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잖아요. 음악에서도 음표를 그릴 줄 알아야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독보와 기보는 국어과에서 읽기 쓰기와 같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대한 흥미, 즐기는 태도, 이제 새로움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로움을 즐기는 거.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열린 태도는 여러분 왜 나오냐면 아마 자신감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열린 태도는 뭐냐면 창작을 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열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시면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교실악기라든지 생활악기라든지 생활 속에 들리는 다양한 소리라든지 내 신체 소리라든지 뭐 말하는 소리라든지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확장이 돼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현대음악에 대한 접근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경계와 범주를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허물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는 안 나오지만 불협화음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화음이라는 거는 그 서양에서도 상당히 그 고전 음악 때까지만 썼던 기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든 음악은 이미 불협화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악묘 이제 라든지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테지만 이미 대중음악에서는 안 어울림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아이들이 음악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음악적인 경계, 장르적인 경계, 어떤 다문화대한 경계라든지 그런 게 없어야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열린 태도를 이렇게 여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 갑니다. 자, 성취 기준을 보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3, 4학년 성취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성취 기준이 있는데, 성취 기준을 보실 때는 꼭 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자, 왜냐면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면 성취 기준은 내용 요소, 내용 체계 빼고 what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아이들이 학습하면 되나요? 그 what을
어느 수준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되나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그냥 예시로 준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3, 4, 5, 6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실 때 반드시 옆에다 뭘 놓고 봐라? 내용 체계표를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건 모든 교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바른 자세와 주법을 익혀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대요. 그쵸? 자, 그러면 바른 자세, 바른 주법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 악기로 연주하는 거. 이게 정말 있나 한번 가볼게요. 자, 이동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에 가시면 바른 자세와 주법 있죠? 부르거나 연주한다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 요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교사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성취 기준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반드시 모든 교과의 성취 기준을 보실 때는 내용 체계표를 옆에다 놓고 공부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거 따로 달달달달 막 외워요. 외우고 나서 성취 기준도 성취 기준대로 외워. 안 그러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여기 성취 기준 해설은 뭡니까? 성취 기준 해설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준 거예요. 좀 더 풀어쓰게. 그래서 요 성취 기준 해설이나 요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수업하면서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볼게요. 기초 음악 요소 있었어요. 그쵸?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자, 느낌 나왔어요. 느낌 이야기하기 나왔어요. 그럼 느낌 이야기하기는 어디 썼죠? 자, 갈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느낌, 이야기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찾을 수 있으시죠? 아, 우리 학생들 워낙 똑똑하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 성격, 앞에 그림, 목표, 뭐 역량 이게 하나의 맥락에서 쭉 연결돼서 섹션을 나눠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꼭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노래 연주하기에 이거 다 있었어요. 아까 신체 표현 노래하면서 음악 즐기는 거 있었습니다. 음악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 음악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거 관심 참여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이제 교진 시스템 나갈 건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상중하 3단 평가하고 있거든요. 보통 상중하 를 이제 평가 기준으로 많이 잡죠. 그래서 볼게. 이걸 가지고 만약에 평가 기준을 잡는다면 일단은 목표 설정을 해볼게요. 목표를 이걸 가지고 한다. 바른 자세와 주법을 익혀 제제곡을 부를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올바른 주법을 익혀 리코더로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리코더의 주법을 올바르게 지켜 연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그냥 막 적용하시지 마시고 애들이랑 수업할 때 이것도 좀 고려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성취 기준 고려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애들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그 올바른 자세랑 주법을 알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노래와 연주 활동을 통해 요거를 먼저 아이들이 접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지? 생활 속. 어디서 봤지? 가볼까? 여기 있네.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여러분? 생활 속의 음악. 그쵸?
그렇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내용 체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있는 내용이 뭐다? 다 성취 기준을 구성하고 성취 기준 해설이라든지 성취 기준 고려 사항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반드시 그 내용 체계표를 놓고 저랑 교과서를 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내용 체계표를 놓고 각각의 지금 성취 기준이랑 성취 기준 해설을 보시고, 이거 어디 썼지? 아, 여기 썼구나.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썼구나. 그래서 고려 사항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교수님이랑. 자, 예를 들어서 발음 주법과 표현 기법 아까 있었잖아. 그쵸? 그쵸? 5, 6학년 똑같아. 노래나 악기로 느낌 또 있었어. 그쵸? 연주하는 거. 그치? 지금 여러분 거기 썼는데 아까 어울림 기억나요? 교수님 느낌 옆에 어울림. 자, 어울림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왜 5, 6학년인데 느낌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3, 4학년 때 이미 느낌을 배웠잖아요. 그치? 지금 5, 6학년이잖아. 그럼 당연히 3, 4학년 때 배웠던 느낌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느낌 5, 6학년에 새로 나오는 개념인 어울림이라는 게 같이 따라 붙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축적돼서 하나씩 더 들어오는 체제인 거죠. 3, 4학년 때 배웠으니까 5, 6학년 때 배우지만 이게 아니라 3, 4학년 때 배운 걸 바탕으로 5, 6학년에 새로운 걸 쌓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들이 숫자를 배워야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덧셈 뺄셈 하는데 숫자 사라지나?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도 기초적인 걸 3, 4학년 때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5, 6학년에 새로운 개념이 얹혀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부탁할 거는 교육과정 읽으셔야 돼요. 읽고 수업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제 다음 주부터 교과서 보면서 이제 할 건데, 요런 체제가 이해가 되셔야지만 교과서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읽으셔야 되고 과제로 나갈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체계표, 이거는 여러분 내가 1학년 때부터 여러분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 요소 체계표에 있는 각각의 용어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언제 했었죠? 그치. 여러분 1학년 때 교수님이랑 요거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리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나가면 교수학습 평가가 있어요. 이 교수학습 평가는 여러분이 2학년 때 교수님이랑 했었던 교수법,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 했었죠. 고등까지 했었죠. 그게 여기에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수학습 방향은 교수님이랑 그 교과서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건 무슨 교수법이다. 이건 무슨 교수법과 무슨 교수법이 합쳐져서 이런 구성이 된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교수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평가 방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서, 교수님이 저번에 설명했지만 지도서를 작성할 때도 이 교육과정을 놓고 지도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같이 나와 있는데, 단지 이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렇게. 그리고 평가 준거를 제시하라라든지.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또 맞춤형 피드백, 이거 그럼 여러분 맞춤형 피드백은 뭐랑 연결이 돼 있지? 맞춤형 교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도 결국엔 그 앞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 평가까지 꼭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과서를 같이 보셔야지 조금 더 들어오시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교수님들께서 평가 방법은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요 평가 방법은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보면 음악과 평가 방법, 자, 요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몇 쪽이 22쪽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음악하면 단순히 교과서에서도
악기, 뭐 연주 이것만 하지 않나요? 아니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요 등이 중요해요. 등이라는 거는 요것만 하세요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번에 교수님이 이제 처음에 교육과정 얘기할 때도 등이 들어있으면 문장이 달라진다 얘기했었죠.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실기평가, 그죠? 연주하는 거 관찰하고 실음평가. 실제로 소리를 듣고 하라는 거. 그래서 실음 지필은 조금 다르거든요. 실음 지필은 실제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 곡인지 제목을 쓰는 것도 실음 지필이고요. 선생님이 소리를 듣고 음의 높이를 악보에다 그려보세요. 이것도 실음 지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를 듣고 실제로 소리를 연주하는 거는 실음이고 그것을 지필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지필이에요. 선생님이 리듬치기를 했어요. 리듬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간단한 리듬을 리듬보에 기보하시오. 이것도 지필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술, 논술, 뭐, 이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음악에서 요 실험 지필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설명할 거고요. 실기 평가 알 텐데 이제 관찰 평가는 과정 평가랑 같이 연결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이 온라인 평가가 이제 새로 들어갔어요. 이거 왜 들어갔죠? 그쵸.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평가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교육과정 읽어 오셔야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